차렷. 다 같이 선생님께 다행스럽게 날씨가 좀 선선해서 다행입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근데 처음 우리가 이게 한문 강좌를 하다 보면 두 번 이게 벽에 부딪힌다고 이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자 때문에 한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한문 공부를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자는 그냥 하나의 부호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제 딸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그러면 끄트머리에 요런 걸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잘 봤다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봐도 이게 하트 모양을 보면은 아 사랑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친구 간에 이렇게 문자를 하거나 그럴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런 거. 우리 세대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걸 쓰더라고. 이걸 봐서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유유 그러잖아요. 유유. 그런 것 같이 이것은 우리 한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런 부호들 중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문자일 뿐이지 다만 그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뭐가 있느냐면 한자는 읽는 원칙과 만들어진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육서의 원리라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7, 80% 이상이 뭐냐면 형성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형성자. 뭐냐면 한자를 보면 한 부분은 부수의 한 부분은 뜻을 얘기하고 한 부분은 발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않았어도 한자를 보면 아 이것은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떻게 읽고 그걸 도금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 이것은 어떤 뜻일 것이다 짐작을 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한자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자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면 아 한자도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벽이 한 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한자고 이번에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어하고 어순이 달라요. 우리 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순서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나는 사랑해 너를 그런 순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순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배울 때도 어순이 달라가지고 처음에 그거 고생하잖아요. 그러다 선생님들이 문장을 자꾸 외우라고 하면은 여러 개 외우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면 아 한문 그냥 할만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제가 강조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서당식의 그런 강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독을 이제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성독해서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그걸 크게 틀어놓고 그러다 책을 펴고 그러다 똑같이 반복해서 같이 읽는 것을 여러 번 해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은 그걸 하기 어려워하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성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성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성독할 때는 단톡방에 올려드릴 때는 여기 있는 주까지 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에 주자라고 하는 분이 역대의 많은 선배학자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집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맹자, 집주 그런다고 했죠. 그것까지 다 읽는데 여기 이제 1시간 지나서 와서 이제
제가 다음 수업을 하기 전에 읽는 것은 본문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읽을 때는 선생님들이 집에서 연습한 그대로 저하고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이 벌련 지제한데 제후 장모 구연이러니 선왕이왈 제후 다모 볼과인자하니 하이대제고 맹자대왈 시는 문 70내로 우의정어 전하자는 당이시하니 미문이 전례로 외인자야 개이다. 그래도 여기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정벌하다, 요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악의 고사를 얘기했잖아요. 악의 역사적인 사실.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자기를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야, 나는 말이야 춘추 시대의 관중이나 아니면 전국 시대의 악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두 사람한테 비교를 한다 하는 것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봅니다. 서예왈 당이 일정을 자갈로 시하신데 전하신제하야 동면이정에서 이원하며 남면이정에 북적이원하야 왈해의유와오하야 민임망지약대 한지망운예야하야 기시자불지하며 경자불변이언을 죽이군이 조기민나신데 약시우강이라 민이대열하니 소예왈해야후하다 소니 후레하시니 기소라하니에다. 금해연하기민예언을 왕왕이 정지하시니 민이의 장증기, 여기는 장증기어로 붙이라 했죠. 장증기어 수하지중야라하야 단사호장으로 이영왕사언을 약살기 부영하며 계루기 자제하며 회기 종묘하며 전기 중계하면 여지하 기가야리오 천하고외제제강야니 금우배지의 불행인정이면 신은 동천하지병야니에다. 왕속출령하사 판기모예하시며 지기중계하시고 모연정하야 지군 이후에 고지즉 유가급지야래다. 주연홍해러니 목공이 문할 오유사사자 33인 예로되 예민은 막제사야하니 주지적 불가승주요 불주적 질색의 장성지사이 불구하니 여지하적가야있고 맹자대활 6년기세에
군지민이 노약은 전호구와 가고 장전은 선이지 사방자 기천인의요 일군제 장르민시라며 두고 중이 오늘 유상하게 고하니 신은 상만이잖아 아니 증자왈계지계지하라 주로이자 반호이자야라 하시니 부민이 금이 후에 득판지야로소니 근무원하소서 군행 인정하시면 삼인이 진기상하야 사기장의례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그 끊을 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끊을 게예요. 우리가 국어책을 읽을 때도 끊어 읽기를 잘못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거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끊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방학 동안에 그 광양에서 두 분이 서당을 오셨더라고. 그러고서는 여기 한유진에서 올려놓는 그런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왔는데 여자분은 한 70세 정도 되셨고 남자분은 이제 60대 초반 정도 되는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유도회 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교화 부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공부 중이신 것 같고 여자분은 공부가 상당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번 글 읽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읽었죠. 읽은 다음에 내가 읽었으니까 선생님도 한번 읽으시죠 했더니 이제 중용 서문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용 서문을 읽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50대 거의 후반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더 공부를 하신 건데 끊어 읽는 것이 정확하고 성독이 아주 잘해. 성독. 평소에 뭐 하셨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 성독을 잘하시길래 했더니 원래는 판소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 넘어서면서 무대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 인생 후반을 이제 공부하는데 좀 써봐야겠다. 그러고서는 공부를 했다는데 공부가 상당히 돼 있고 글을 읽는데 성독이 아주 유려하게 잘 돼. 그러고서는 다 읽은 다음에 중용 서문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분도 나도 외우고 그분도 외우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전 사실은 전국 강경대회라고. 강경은 경서 읽는 대회예요. 강경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아주 잘 그러더라고.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이제 여기부터 하는데 오늘 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두보의 국파산화제 하는 춘망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외교수로의 아주 정점에 올라가 있는 합종책하고 그 다음에 연횡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진과 장의의 전국시대 역사를 좌우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등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등문공이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 이제 가로왈자가 나오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에서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he said 해놓고서는 큰 따옴표 두 개를 쳐놓고서는 직접 그가 말한 내용을 직접 인용구를 쓰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가로왈이 나오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여기에 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등문공이라는 사람 말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가로왈자가 나오면 가로왈, 말씀은, 말씀어, 말씀의 이렇게 말에 대한 말한 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직접 인용구는 요거밖에 없어요. 한문에서 직접 인용구를 쓸 때는 가로왈자밖에 없어. 그러고서나 뭐 언이나 어나 아니면은 위나 이런 것은 그것은 간접 인용구 따옴표 하나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그런 말이고
그게 직접 인용구예요. 문공이 직접 말한 내용이에요. 직접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 등나라는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간어제추. 어자는 뭐뭐에 요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간자하고 제초 사이에 끼어 있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문법으로 얘기할 때는 개사다 그랬죠. 개사. 이게 뭐냐면 개사가 나오면 뒤부터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제나라하고 초나라에서 끼어 있어. 그러면 등나라는 제나라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합종책 연행책을 얘기할 때 제가 저기에다가 그 당시 전국시대의 지도를 잠깐 그려놓고서나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제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 광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등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냐면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주무왕이 자기의 그 서자 동생 아버지 문왕의 서자 형제가 아닌데 배다른 형제를 봉한 나라가 여기 등나라예요. 그런데 나라가 불행스럽게도 국토가 조그만 나라예요. 국토를 조그만 나라. 춘추시대에 무왕이 봉한 나라를 보면 큰 나라, 국토를 크게 차지한 나라도 있었지만 진나라같이 아주 조그만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봉해줘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땅을 작게 쪼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하고 초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하고 러시아 분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나라는 산동성 지역에 위치해요. 중국 지도 보면 산동성 지역에 위치해서 거기서 제일 제나라가 발달했던 게 뭐냐면 상업이에요. 상업. 장사하는 것. 장사를 하면 세금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뭘 많냐면 그 당시로는 최고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게 제염업이에요. 소금 만드는 것. 그래서 산동성 그 지역의 바닷가에서 소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국 내륙 쪽으로 갖다 팔으니까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농업까지 또 어업까지 발달했어. 그래서 제나라는 그 당시로는 농업, 어업, 제염업 모든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던 나라가 제나라예요. 국토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는데도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더군다나 제환공 시대에 폐제후까지 했던 국가니까 굉장한 국가죠. 근데 초나라는 지금 양쯔강 이남 지역에 위치해가지고 중국의 양쯔강 이남의 대부분이 국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로는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나라하고 초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인데 등나라는 그 사이에 조그맣게 끼어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전국시대에 와가지고는. 전국시대는 약육강식이 막 횡행하던 시절에 힘이 강한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쳐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이 등문공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해 죽겠어. 여기 제나라하고 초나라 사이에 끼어있어가지고 제나라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에 기대서 소위 말하면 어느 나라의 군사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등은 국명이라. 등은 이게 물 오를 등이잖아요. 여기에 물수 대신에 말마자가 들어가면 그냥 오를 등자죠. 근데 여기 물이 들어가니까 물 오를 등자예요. 물 오를 등. 그런데 이게 나라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명이다. 나라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등문국인 맹자한테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맹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이제 가로할자가 들어왔으니까 맹자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모는 이 계책은 제나라를 섬겨야 될지 초나라를 섬겨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계책, 꽤 이 말이야. 이 꾀는, 이 계책은 나의 능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아닐 비자가 요 뒤까지 받는 거죠. 나의 능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거 지금 저도요.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저도 어떻게 제나라를 섬기라고 할지 초나라를 섬기라고 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이 즉 여기는 말리자지요.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고 그러고서나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그 말이에요. 그만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 좀 제발 좀 말씀해 주시오. 계속 그러는 거지. 등문공이 맹자한테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대책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가보면 현 전편에 주석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현 전편이면 여기는 지금 양양 하니까 양양 상편에 보면은 그 주석에 무의는 필요건지 불지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의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반드시 그에게 말을 하게 해서 하기를 원해가지고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말씀 좀 해주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의는 나중에 이 주석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사양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유일은 한 일설이 있어. 한 말이 있어. 한 계책이 있어. 뭐가 있느냐? 착사지하며 이곳에다가 이사자잖아요. 이사자. 이곳에다가 연못을 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벽 앞에다가 이렇게 연못을 쭉 파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1차 방어선이 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 예. 해자를 파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다가 연못을 파고 해자를 파면 이곳에다가 성벽을 쌓아.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과 더불어서 이 더불려자는 뭐뭐와 함께하다 그랬잖아요. 더불려 함께해요. 이 여자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다 했죠. 편들려 하면 여당할 때는 편들려자가 되고 줄려자 하면 상장을 수여하다 할 때는 줄려자가 되는 건데 그런다 했죠. 백성과 더불어서 그곳을 지켜. 이럴 때 지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지시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자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연못을 파고 축성을 한 그곳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요 지금. 그곳을 지켜가지고 죽음을 본받아. 이게 또 효자는 바칠 효자 이럴 때는 바쳐. 그래서 죽음을 바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국어 표현에서는 없죠. 우리 국어 표현에서는 죽음을 바치다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죽음을 바치다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가지고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백성과 함께 그것을 지키다가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시가위아입니다. 이 계책이 할 만한합니다. 가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인데 이런 경우는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해봄직합니다. 그 말은. 자 여기는 이제 무의가 이제 현 전편이라고 그랬죠. 무의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많아 지금. 생략이 많으니까 주자가 전편에다가 말했어. 전편에 어디 나오느냐면 제선왕이 맹자한테 그걸 묻지요. 제선왕이 문할 제환진문지사를 제나라의 환공과 진나라의 문공 그 두 사람은 폐제해온 나라예요. 소위 말하면 중국 천하를 제패했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국가예요. 미국 국가.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그 당시에 제나라 환공 시절에는 제나라 시절이었고 진나라 문공 시절에서는 그 진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거 폐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나라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도환문지사자라 중리지도 무도환문지사자라 공자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환공과 그 다음에 문공, 진문공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의즉 여기 말하는 무의요. 무의즉 말씀하시지 계속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왕천하기 왕도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무의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 필요건지 불지하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때
양해왕 상편에서는 무의를 뭐라고 했느냐면 저기는 말리자를 쓴 게 아니고 여기 써이자 써서 무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석에 이 써이자는 바로 말리자의 의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본다면 그것을 말을 덧붙여서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거 그 글자 가지고 하나 생략된 것까지 전부 포함하면 이 말이에요. 등문공이 말씀을 그만두라고 아니하면서 반드시 내 말을 하게 해서 그치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글자를 단 두 글자 무의로 표현한 거예요. 한문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생략이 많아요. 생략을 많이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돈이 많이 들으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제가 선생님들 문집 2번을 문집 편집할 때 참여를 했어요. 우리 송양정사 선생님, 서강 선생님, 서암 선생님 문집을 편집을 할 때 선생님이 생전에 이제 글을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문집을 만들어야 돼. 옛날에 문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판본을 짜야 돼. 그러면 이제 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거 국가 허가 받아야 하잖아요.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 판재를 켜가지고 그러고서는 판재 켜기 전에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아서 진을 빼고 판재를 켜가지고 각수들 불러가지고 글자를 전부 새겨서 그 다음에 그 비싼 한지를 사서 먹으로 해서 다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책으로 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문집 하나 발간하려면 요즘 비용으로는 수억 대가 들어가요. 수억 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집 한번 발간하려면 자기 집안 재산, 제자들 재산, 뭐 여기서 기부금 전부 모아야 겨우 문집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문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글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추정이 가능한 목적어, 주어 이런 걸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간략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뭐 글을 지어오너라. 그러면 이제 문장을 지어가요. 그럼 선생님 읽어보시고 이거 반으로 줄여와.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이제 이거 어떻게 줄여? 쓸 말 다 써서 제대로 썼는데 이거 줄이려면 문장이 안 될 텐데. 그래도 밤새 고민해서 반으로 줄이면 그 다음 또 가면 이거 또 반으로 줄여. 미치는 거예요. 그럼 또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 줄여집니다. 글은. 근데 그런 것 같이 옛날 한문에서는 제일 좋은 문장을 뭘로 봤느냐면 요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글을 명문장으로 봤어요. 미사여고 많이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쓴 것을 좋은 문장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유일언하니 여기 앞에서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유일언. 하나의 계책이 있어. 한 말이 있어. 그래서 일은 일설이라는 뜻이다. 이때 우이자는 일설을 말한다. 이런데 이건 한 말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거예요. 효는 바칠 치자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여기는 바칠효, 바칠치 그래요. 이 유자는 같을 유자죠. 국군은 사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라 임금이라는 것은 종묘사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종묘사직이 위태하다. 그러면 종묘사직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라 임금이라는 것은 종묘사직과 운명을 같이 해서 죽는 사람이다. 이게 사자는 뭐지요? 우리가 종묘는 뭐예요? 우리가 종묘사직할 때 종묘는 조상신을 모셔놓은 공간이죠. 사는 이게 뭐예요? 토지신을 제사 지내는 거죠. 토지신. 지금 뭐죠? 곡식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가를 상징할 때 조상신을 모셔놓은 공간, 토지신을 모셔놓은 공간, 곡식신을 모셔놓은 곳, 그것을 국가 상징으로 썼지요. 종묘사직이라고. 그래, 국군이라는 사람,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은 종묘사직과 운명을 같이 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나라 임금이
국가가 위태롭다고 도망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백성에 이르러서는 나라 임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백성에 이르러서는 또한 그를 위해서 이 지자가 지시대명사예요. 이 지자가 누구 썼어요? 요 국군이에요. 요 국군. 여기서 말하는 국군이요. 요 지자가 그를 위해서 지키다가 죽어서 떠나가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지켜 목숨을 걸고서나 지켜가지고 죽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가지고 도망가지 아니하는 것은 즉 그 마음을 깊이 어둠이 있는 자가 아니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그 기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백성이죠. 백성 마음을 깊이 어둠이 있는 자, 이 놈자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는 국군이죠. 국군. 나라 임금이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어둠이 있는 자가 아니면 불능이에요. 할 수 없어.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큰 신임을 얻고 있지 않으면 백성들의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주지를 않아.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장은 해놓고도 어느 본문에 대한 부연 설명 부분입니다. 본문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 유국자가 누구겠어요? 국군이죠. 국군.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마땅히 정의를 지켜가지고 올바른 정의를 지켜가지고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국군이라는 사람은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리를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돼.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도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백성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할 것이요. 요행으로 다행스럽게 요행이라는 말하죠. 요행으로 구차의 면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여기 있는 본문은 여기서부터 맹자가 말한 요 내용 시모는부터 즉시 가위아니다 요 내용은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 임금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를 지켜가지고 백성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요행스럽게 구차의 면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등문공이 물어 말했어. 제인이 장축서라니 제 나라 사람 아까 강대국이라고 그랬죠. 아까 등나라 옆에 있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우리 등나라 옆에 있는 제 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 땅에다가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제 나라 같은 국가가 우리 등나라 옆에 있는 그런 설나라 땅에다가 성을 쌓으면은 이놈들이 장차 우리 등나라를 쳐들어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군주는 오신공하나니 내가 심히 두려워. 내가 심히 두려우니 여지아직 가했고 그것을 이 지자가 지시대명사죠. 여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설은 국명이니 설은 나라 이름이니 근등이라 등나라에서 가까이 있었는데 제 나라가 그 땅을 취해서 제 나라가 등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나라를 땅을 차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 성을 쌓았다. 그러므로 등문공이 그들이 자기를 핍박함으로써 두려워한 것이다. 이럴 때는 써이자가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 기자가 가리키는 거예요. 요 죄인이죠. 죄인. 제 나라 사람. 제 나라 사람들이 몸 기자는 누구예요?
등문공이죠. 등문공 자기 나라를 핍박하는 것으로서 이때 써 있자는 이유 까닭을 얘기하는 전치사예요. 이유 까닭을 얘기하는 전치사.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서 두려워한 것이다. 그걸.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해서 말했어. 석자의 태왕이, 이때는 큰 대자로 썼는데 이건 태왕은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큰 대자로 읽지 않고 큰 태로 읽어요. 쓰기는 큰 대자로 썼는데 읽을 때는 이 큰 태로 읽어요. 주나라에서는 고공단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주나라 역사를 보면 주나라 역사가 후직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순임금의 신하 중에 농정을 담당하는, 요즘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에요. 농림부 장관이었던 후직이에요. 후직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요거 이제 그 누구야? 유가 있어요. 뭔 유지? 여기 안 나왔네. 지금 까먹었어요. 유 다음에 쭉 내려와서 후대로 내려오면 이 고공단보라는 사람까지 오고, 고공단보 때 와가지고 북방의 오랑캐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빙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산하로 이동을 합니다. 고공단보의 아들이 누구 있냐면 계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계력이. 계력의 아들이 뭐냐면 주나라 문왕이야.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 주나라 무왕이야. 주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해서 주나라 천하를 만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주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고공단보가. 고공단보가 주나라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왕. 그래서 그 태왕이 처음에는 어디에 거했냐면 빙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한문을 아는 사람은, 선생님, 시경을 읽어보면 이 빙이 있잖아요. 시경을 읽어보면 이 빙이라는 국가 이름이라는 빙. 이 빙은 있는데 시경에서는 이 빙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공단보가 빈 땅을 떠나가지고 기산 아래로 도읍을 옮겼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빈자하고 이 빈자의 상관관계가 어때요? 이게 이거예요. 시경에 나오는 이 빈이 맹자에서는 이 빈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요거 그냥 통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통용되는 글자다. 이 빈자는 원래 시경에서 옛날부터 쓰던 그 지역의 이름 빈인데, 요거는 지금 여기 지금 도읍 읍자의 옆 부수가 옆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발음만 따서 만드는 요 글자고 요거는 통가자다. 그래서 태왕이 요 빈 땅에서 살 때에 북방 적인들이, 여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박물관, 저는 이제 중국 여행 가면 박물관을 꼭 가거든요. 박물관을 가면 사이관이라고 있어요. 가운데는 중국이에요. 중국 문화를 전시해 놓고,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동의관, 서쪽에는 서윤관, 남쪽에는 남만관, 북쪽에는 북적관이라고 박물관을 가보면 꼭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 중국 사람들. 지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적자가 나오면 요건 남만 북적할 때 북쪽에 북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인 적인들이 그곳을 침범해 왔어. 여기서 지자가 가리키는 건 먹었어요. 이 빈이겠죠, 이 빈. 빈에 침범해 왔어. 그러니까 태왕이 떠나가죠. 거기에서 살지 못하다 떠나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기산의 아래로 갔어.
이때 지자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말하는 고를 말하는 동사 지자입니다. 영어에서 고 가다 그러잖아요. 이 고를 뜻하는 말 그대로 갈지자예요. 우리가 천자문에서 갈지 그러잖아요. 그 동사의 갈지예요. 여기서 지자는 관형격 조사예요. 여기는 지시대명사고, 여기서 지자가 벌써 세 개가 성격이 달라지죠. 여기는 지시대명사, 여기는 동사로서의 지, 갈지, 여기서는 뭐뭐의의 뜻을 갖고 있는 관형격 조사 그러잖아요. 예, 기산의 아래로 가셔가지고 건 살았단 말이에요. 사셨으니 가려가지고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빈 땅보다는 여기는 기산의 아래가 훨씬 살기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야 우리 이사 가자, 저기에 좋은 땅이 있어,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택해서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야. 선택해서, 가릴 택자잖아요. 선택해서 그곳을, 여기서 지시대명사예요. 그곳을 취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일입니다. 부득이한. 부득이란 말은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죠. 이건 이자는 그만둘 이자예요.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부득이한 일이에요. 그만둬서 할 수 있는 일, 부득이한 일이었지 이것을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비는 요 빈자와 더불어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훈고 부분이라고 했죠. 훈고 부분을 봤더니 주자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여기서 맹자에서 말하는 요 비는 시경에서 말하는 요 빈과 더불어서 같은 글자다 이거예요. 자, 비는 지명이다. 비는 지명, 땅 이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러이러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부연 설명한 거예요. 여기 있는 본문에 대해서 요 언 밑에서 부연 설명했어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뭐냐면 태왕이, 주문왕의 할아버지, 주무왕의 증조할아버지인 태왕이 기하로서 선하다고 여겨가지고 가려가지고 얻어가지고 그것에 산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말씀은 오늘 요 끝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태왕이 기산의 아래를 가지고 그것을 좋은 곳이라고 여겨가지고 가려 취해가지고 그것에 산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상연하장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장에 나타나 있다. 아래 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구의선이면, 구자는 이게 복잡해요. 일반적으로는 진실로 구자예요. 진실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야. 또 만일 구자가 써. 여기서는 만일의 뜻이에요. 만일. 또는 진실로구, 만일구, 구찰구, 이 구자가 굉장히 많이 써요. 문장 앞에 쓸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실로 구자나 만일 구자인데 여기서는 만일 구자예요. 만일. 가정법. 만일 선을 행하면, 이때 하위자는 영어의 테이크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위자는 그냥 행할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할 위. 그러면 뭐냐, 위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선을 행한다면 후세 자손들이 반드시 왕천하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문군 당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당신 후손 가운데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후손이 태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일 선을 행한다면 후세 자손이 반드시 왕도 정치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자가 창업수통해 가지고, 군자는 덕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하죠. 군자가 기업을 처음에 일으켜, 우리가 창업한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 창업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다 창업이라고 그러죠. 군자가 창업해요.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수통해, 드리울 숫자에다가
여기는 전통통. 기업을 일으켜서 전통을 후세까지 드리워. 그래서 가히 계승을 위하는 거예요. 계승이 되어지는 걸 위해. 군자들이 창업해가지고 그래서 후손들까지 쭉 내려가서 계승되어지는 걸 그것을 위해. 그러니 약부는 이건 뭐냐면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이르러서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약부는 같은 약자에다가 요 부자인데 이 약부를 설명할 때는 보통 해석할 때 뭐뭐에 관해서 뭐뭐로 말하면 뭐뭐에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성공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공에 대해서 이르러서는 성공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군자가 창업 통해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공이 된다면 그러면 이건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천이다. 천행이다.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이 그렇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여피에 임금께서 저들을 여기 아까 여지하 나왔었죠.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 여지하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하고 하 사이에 지시됩니다. 지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다 그런 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구조가 저 피자 아까 있는 지자 대신에 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저 피자가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제 나라나? 제 나라를 가르치잖아요. 제 나라. 제 나라가 설당에다가 축성해가지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전쟁을 대비한다고 하니까 등나라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저들을 제 나라와 같은 강대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위선 이인이다. 강자는 힘쓸 강자예요. 힘써서 선을 행할 따름입니다. 당신같이 약소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거고 지킬 수 없으면 망하는 건데 그래도 평소에 선을 행하다면 그럼 당신 때에는 불행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후손 가운데서는 반드시 왕도 정치할 수 있는 사나가 나올 것이니 선이라도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창업 수통할 때 창은 짓는다는 뜻이다. 지을 창자 지을 조자. 통 여기 실마리 서자지요. 통이라는 것은 실마리 전통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언능의선이면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요 언자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니면 뭐 이 글자가 어디까지 가서 이런 걸 말한 것이냐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히 선을 행한다면 그러면 태왕이 여자도 해석 안 하고 지금 언자도 해석 안 했어요. 언도 해석 안 하고 여자도 해석 안 했어. 능히 선을 행한다면 태왕이 비록 그 땅을 잃을지라도 그 후세에 드디어 천하를 소유할 것이니 이에 천리인 것을 여기까지가 여자가 여기까지가 돼. 태왕이 비록 그 땅을 잃을지라도 그 후세에 드디어 천하를 두는 것과 같을 것이니 여자는 여기서 해결했어요. 그러나 언은 아직 안 했어. 그러니 이에 천리인 것이다. 그러나 군자가 기업을 앞에서 일으키고 후세에 뒤에 그런 전통을 드리워서 전했지만 다만 능히 그 발음을 잃지 아니해서 후세로 하여금 가히 계속해서 행할 뿐이다. 만약 약부 성공에 이르러서는 성공으로 말한다면 어찌 가히 반드시 기필할 수 있겠는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 나라를 군의 힘이 임금님의 힘이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다만 선을 행하는 것을 힘써가지고
그 가히 계승해가지고 하늘의 천명을 기다릴 뿐임을 언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왜 언이 거기까지 갔냐면 여기 있는 언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말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전부 다. 부연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의선부터 강의선 이의인이라 해서 내용이 구의선부터 강의선 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언이 나오면 능의선 나왔잖아요. 선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천명을 기다리라고 계승해가지고 천명을 기다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문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그 말이 영향을 끼치는 영향권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죠. 말했어. 뭘 말했냐면 능히 선을 한다면 행한다면 태왕이 비록 그 땅을 잃을지라도 그 후세에 드디어 천하를 두는 것과 같을 것이니 천하를 소유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에 그것이 바로 천리다. 하늘이 이친 것이다. 그러나 군자가 앞 세대에서 기업을 일으켜 지어 그리고 후세에 그 전통을 드리워서 전통을 전하지만 다만 능히 발음을 잃지 아니하고 발음을 잃지 않는다는 건 정의로운 일을 계속 행하서 그 말이에요. 그 발음을 잃지 아니해서 후세로 하여금 영자는 하여금 영자예요. 후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다. 올바른 도리를 정의를 계속 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꼭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꼭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제 나라를 등나라의 그런 등문공의 힘이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제 나라의 그 강력한 힘을, 군사력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다만 선을 행하는 데 힘써가지고 그래서 하여금 그 후손들이 가히 계승해가지고서나 그래서 하늘에 천명을 기다리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기자가 이것은 문공이죠. 등문공. 후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등문공이에요. 등문공이 계속 계승해가지고 천명을 기다리게 하는 것일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은 인군이 말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 인군이 다만 마땅히 간력 힘을 다해서 그 마땅히 할 바에 여기서도 개사예요. 그가 등문공이죠. 등문공이 마땅히 할 바에 힘을 다할 것이요. 그 기필하기 어려운 바, 꼭 그렇게 한다는, 꼭 기필하기 어려운 바에 요행을 기대해서는 바랄 요자에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요 언도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갈자하고 다할진자는 다할진 그러잖아요. 한문을 읽다 보면 진기지 위충이요 할 때 이 진자가 나오죠. 다할진자하고 저기 있는 대로 다할 갈자하고 두 개가 나와요. 똑같이 다하다는 뜻이 다하다. 요건 뭐냐면 끝까지 다하다는 거예요. 이 진짜는 뉘앙스가 끝까지 다한다 할 때는 이 진이고 고갈될 때까지 다한다고 할 때는 이 갈이고 그래요. 그래서 진력, 갈력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면 문장을 쓸 때 이 진짜는 끝까지 다한다는 의미고 갈자는 이것은 고갈될 때까지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정신없이 또 1시간 했네요. 10분 쉬었다가 그러서는 다음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할 때에 선생님 저 부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질문하셔야 돼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문 강의할 때 그 전문 번역인들한테 강의하는 거나 처음 초학자들한테 하는 거나 다 똑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전문 번역인들한테는 문법 같은 거 설명을 안 해요. 문법 같은 거 설명 안 하고 아까 특이했던 것들 이런 게 생략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시대명사가 뭘 꼭 가르치는 거라든지 그런 건 해요. 하는데 문법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한문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문법까지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뿐이지 전문 번역사들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이 번역을 하죠. 그 강의를 똑같이 합니다, 저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죠. 여기 보면 등문공이 이제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서나 이거 지금 어떻게 국가를 존속을 시켜야 될 텐데 군주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라는 책을 보면 등문공 상하, 지금 우리가 양해왕짱 배우잖아요. 양해왕짱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공손추장이 있어요. 공손추장 바로 다음이 등문공장이었어요. 등문공장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송나라를 지나가지고서나 이제 초나라로 이제 등문공이 세자 시절 이렇게 가면서 맹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서나 이제 국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존속시킬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등문공장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도성선하사대 사람 성품은 선하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언필칭 요순이라 반드시 요순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도성선하사대 언필칭. 그것도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등문공한테 권해가지고 약소국이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자의 도를 제대로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후세 자손이 잘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 등문공이 세자 시절에 그랬는데 아버지인 등종공이라는 분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한테 이제 이거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상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3년상을 제대로 치르십시오. 그래서 육아 경전에 나오는 많은 군주들 중에서 3년상을 제대로 치른 사람은 등문공밖에 없어요. 맹자 말을 실천한 사람은 등문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에 등문공이라는 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기 지금 등문공이 또 물어 또. 등문공이 물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등나라는 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간력하여 힘을 다해서 아까 갈자하고 다할진자의 그 뉘앙스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할진자 진력이라고 그러면 그건 끝까지 다 하는 거고 간력하면 힘이 고갈될 때까지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하여튼 뉘앙스 차이는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대국을 섬길지라도 대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나라하고 초나라 그거겠죠. 제나라나 초나라 같은 그런 대국을 섬길지라도 사자가 이때는 섬길 사자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사자를 뭐라고 해요? 일사자 그러잖아요. 일사자. 근데 우리가 그 화랑들의 세소국 얘기할 때 사충이군 사군이충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서 하고 사친이효 부모를 섬길 때는 효로서 한다. 그럴 때 섬길 사자로 쓰잖아요. 세소국에서 똑같은 사자예요. 여기서도 섬길사. 대국을 섬길지라도 불등면은요. 득자는 이게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그랬죠. 뭐뭐 할 수 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국을 어떻게 섬길지라도 나라 망하는 거,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 그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아직하 있고 그 일을 지자가 지시된 명사라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소국인데
아이고 힘을 다해서 지금 제 나라를 섬겨볼까 초나라를 섬겨볼까 어떻게든 우리 국력이 하는 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이거 어떻게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석자의 옛 석자죠. 석자하면 옛날 그 말이에요. 옛날 태왕은 주나라 태왕이라고 했죠. 주문왕의 할아버지 주부왕의 증조할아버지 석자의 태왕이 빈 땅에서 사실 때에 북방오랑캐 적인들이 그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지자는 이게 지시대명사랬죠. 그 빈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를 이건 피자는 우리가 뭐죠? 모피라고 그러잖아요. 모피. 예? 예. 모피나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겨울을 지내려면 유일한 것이 모피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도 중국의 명나라나 이런 중국의 조공품을 보낼 때 우리나라 조공품 제일 중요한 조공품이 뭐죠? 모피. 예, 하천에서 잡는 뭐예요? 수달피. 우리나라 수달피가 중국에서는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그가 가져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옷을 해가지고 그걸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기를 그런 모피나 또는 이건 비단이에요. 비단 배자. 모피나 비단으로서 해. 지자는 지시대명사죠. 그들을 섬기기를 모피나 비단으로서 할지라도 불등면을 면할 수가 없어. 그들을 섬기기를 개나 말로 써요. 가축을 보내주는 가축. 개나 말 같은 가축을 보내줘. 그럴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면할 수가 없어. 그들을 섬기기를 진주와 옥으로서 할지라도 어떻게 면할 수가 없어. 그들을 달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에 그 기로들을 둘러 모아 촉자는 불러 모을 촉자예요. 촉자는 불러 모을 촉. 이게 속으로도 소속이라고 할 때는 속할 속자가 되지만 불러 모으다 부탁하다 이럴 때는 촉으로 읽어요. 촉. 그래서 이에 그 기로들을 불러 모았어. 우리나라 조선에도 기로소가 있었죠. 조선조 시대의 기로소는 뭐예요? 국가에서 고위직을 지낸 판서, 정승, 참판 이런 고위직을 지낸 분들을 정년퇴임을 우리가 치사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조 시대에 정년퇴임하고 나면 그걸 치사라고 하는데 치사하고 나면은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국가의 원로 모임이에요. 원로 모임. 국가 원로 모임. 그게 이제 기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로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태왕이 다스리고 있는 빈 땅 지역에서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기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국가의 원로들이죠. 국가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적인들,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욕자는 번역할 때마다 뭐뭐 하고자 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예, 오랑캐들이 바라는 것은 오토지요. 우리 땅이요. 우리 토지니 나는 그거에 대해서 들으니, 이것도 지시대명사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군자는 국가를,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자는 그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서 남을 해치지 않는다. 사람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서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였으니, 2, 3자는 여기는 두 사람, 세 사람 그대들은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 2, 3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한문에서는 2, 3자라고 할 때 2, 3은 숫자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번역할 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찌 이
임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호자도 어자와 같은 개사예요. 개사. 뭐뭐에 대해서. 임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찌 근심하겠는가. 임금이 없어서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장거자하리라 하고 내가 장차 그곳을 떠나가겠다. 빈 땅으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 당신들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고 나만 떠나면 되잖아. 그러면 국가 권력만 바뀌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장차 그것을 떠나겠다. 장차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장차 뭐뭘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 빈 땅 지역을 떠나갔어. 그러고서나 양산을 넘어가지고서나 그러니까 여기 빈 땅으로부터 기산까지 가려면 중간에 양산이라는 지역을 지나는 거죠. 양산을 넘으려자 떠나고 넘어가지고서는 기산의 아래에다가 도읍을 정했어. 읍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면읍 할 때 그런 작은 읍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옛날 고서에서 말하는 읍은 도읍을 말하는 거예요. 도읍. 그래서 기산의 아래에다가 여기서도 우자가 개사예요. 개사. 지금 계속 개사가 나온 게 3개가 나왔죠.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어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호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자가 나왔죠. 3개가 다 똑같은 뭐뭐에서라고 하는 개사의 다 똑같은 의미. 다만 여기 있는 우자는 시경, 서경과 같은 삼경에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자나 아까 얘기했던 요 어자는 사서에서 많이 써. 사서. 약간 시대에 따라서 글자가 바뀐 것일 뿐이지 똑같은 뜻이에요. 그 기산의 아래에다 도읍을 정해가지고 살았어. 그랬더니 빈 땅에 살던 자기가 다스리던 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인이라. 태왕이라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불가시려라. 그를 이룰 수 없다. 그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할 수 없다. 그 사람만 떠나가게 할 수 없다.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를 쫓는 자. 이 지자가 태왕이죠. 지시대명사다. 그를 쫓는 사람들이 여기 시하더라. 시로부터 돌아오는 것 같이 했다. 시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었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돌아가는 것 같이 했다는 것은 사람 많은 시장과 같이 그렇게 그걸로 봐서 태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피는 앞에서 본문에 나왔던 피는 호표 미록지 피를 말한다. 호랑이, 표범, 큰 사슴, 그 다음에 일반 사슴 이렇게 호표 미록지 피, 모피를 말한다. 호랑이와 표범과 큰 사슴과 여기 이걸 어떤 사람은 고라니라고 하는 사람 뜻이죠. 고라니. 우리나라 지금 고라니 많잖아요. 서당도 아침에 가다 보면 서당 차 앞으로 고라니가 막 뛰어가. 얼마나 고라니가 많은지. 그거하고 사슴하고 그런 모피를 말한다. 폐는 백이다. 비단백자. 이 비단백자가 비단이 수도 없이 많아요. 비단증, 비단비, 비단백, 비단패. 비단을 뜻하는 글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짜서 물도 안 들이고 아무 장식도 없는 일반적인 그런 비단이 백이에요. 이 백. 처음에 저기 누에 고치로부터 씨를 뽑아가지고 처음 짠 비단이 백이에요. 그래서 비단이다. 촉은 회집이다. 불러 모으는 것이다. 토지는 본래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것이에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이제 땅을 다투어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런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읍은 작업이다.
도읍을 건설하는 것이다. 짓는 것이다. 지을 짝자잖아요. 도읍을 건설하는 것이다. 귀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많아서 선두를 다투는 것이다. 막 앞다투어 가지고서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얼른 가자. 예? 태왕이 그렇게 덕 있는 분인데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니까 우리도 또 쫓아가자. 그러고서나 그렇게 앞을 다투는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후기 말하기를 이제 맹자가 대답했죠. 후기 말하기를 세수야라. 세대로 우리가 대대로 그 말이에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 말이에요. 대대로 지켜온 것이라. 지금 임금님이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지역은 대대로 지켜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임금님이 마음대로 이 땅을 버려두고서나 그러고서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효삼을 거 죽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서 떠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앞에서는 지금 태왕의 고사를 얘기했죠. 땅을 버려도 가시오. 그러면 당신이 더 좋은 땅 가서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해서 산다 그러면 덕이 있다면 당신이 다스렸던 빈 땅 사람들이 이 태왕과 같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책이 있고 또 하나의 방책은 뭐냐면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곳이요. 대대로 지켜온 곳이라 임금님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요.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목숨을 바쳐서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계책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밑에 가서 군청 태거사이자서 임금께 청하건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하나는 이 땅 버리고 떠나가십시오. 또 하나는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주석을 보죠. 또 말했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토지는 국토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땅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에 선인들이 이건 받은 바예요. 선인이라는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이 받아서 대대로 그것을 지킨 것이요. 당신 것이 아니고 조상이 그 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대대로 지켜온 것이요. 그러니 이때는 몸기자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한문을 하다 보면 헷갈려요. 하나는 이렇게 몸기자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중간까지 온 임이자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아주 붙은 뱀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책을 보면 옛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활자라고 하는 이게 국가에서 찍은 옛날에 활자본이에요. 금속 활자본. 근데 이 책을 보더라도 이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하나도 구별이 안 돼요. 문장의 흐름을 가지고 이거 판단해야 돼요. 이건 몸기자고 그만둘리 어조사이 이건 뱀사 그러잖아요. 부수는 똑같은 몸기 부수예요. 근데 글씨가 오늘날 인쇄할 때는 세 개를 구별했었지만 옛날 저는 이런 금속 활자본이나 목판본 같은 경우는 저 전혀 구별을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몸기자예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능히 오로지 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 전자는 뭐냐면 독단적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독단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내 거다 생각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죽음을 바쳐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지킬 것이요. 지자가 여기 지시되면서요. 그것을 지킬 것이요.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불가요. 사고, 버릴 사자. 이 사자도 원래는 제방부수가 붙은 사자야죠. 이게 버릴 사자예요. 근데 이건 집사자잖아요. 옛날에 이걸
통가자라고 해서 그냥 혼용해서 막 씁니다. 집사자나 버릴사자나 똑같이 그냥 막 혼용해서 써요.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 사자가 요사자예요. 요사자. 그래서 버려두고 떠나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라 임금은 사직을 위해서, 종묘 사직을 위해서 죽는 상법이니, 전에 이른바, 저는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에 이른바 나라가 멸망하면 임금은 죽는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 임금도 죽는 것이 정도이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그 춘추 공양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춘추 공양전. 우리가 공자의 저술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공자의 저술은 뭐가 하나 있어요. 공자는 굉장히 많이 책을 쓴 위대한 학자일 것 같은데 책 저술을 한 권밖에 안 했어요. 노나라 역사를 쓴 춘추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춘추라는 책은 춘추 필법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나 간략하고 소략해. 일반인들이 춘추를 읽어보면 이게 뭔 뜻이야? 그거예요. 춘추 필법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 가지고 의미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것을 풀이하는 것이 공자 제자의 문화 중에 자하 문화에서 나오는 춘추 공양고라는 사람하고 춘추 공양적하고 그 다음에 춘추 좌구명이 있어요. 아니, 좌구명. 세 명이서 주석을 각각 따로 붙여요. 공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꼭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그것은 이런 뜻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풀이한 거야. 그래서 요건 뭐냐면 공양고는 의리에 입각해서 공자 선생님은 요것을 이런 의리를 밝히려고 쓰신 거야. 주로 의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공양고. 그래서 이건 춘추 공양전이라고 그래요. 춘추 공양전. 공양전은 춘추 공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예의를 바탕으로.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예의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야.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했고 좌구명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썼어요. 그때에 공자 선생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춘추 삼전이라고 그래요. 춘추 삼전. 유가 13경 중에서 저기 춘추 공양전, 춘추 공양전, 춘추 좌시전, 좌구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오늘날은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뭐예요? 춘추 좌시전을 제일 많이 봐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 좌시전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오경을 얘기할 때 춘추 좌시전을 얘기하잖아요. 좌전.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기 있는 춘추 공양전하고 공양전도 많이 봤다. 예. 오늘날은 이거 좌구명이 쓴 춘추 공양.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문이 나라가 망하면 임금은 여기서도 지자가 관형격 조사가 아니에요. 여기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에 임금도 죽어. 임금도 그것에 따라서 죽는 것. 이 지자가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에 따라 죽는 것은 올바른 일이야. 정이야, 정. 그런 말이 나와. 여기 지금 공양고가 쓴 춘추 공양전에 보면은 그러면 나라가 망할 때에 임금도 그것에 따라 죽는 것이 바른 일이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것은 바로 정의 차야라. 그 공양전에 말한 그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 말 대대로 물려받아 대대로 지켜온 것인데 자기 자신이 능히 할 바가 아니요. 그러니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떠나가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 그건 바로 여기 있는 공양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네, 군청 대거사이자로서 임금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택하기를 요청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걸고 지키든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죠. 능히 태왕과 같이 한다면, 태왕은 지금 사람을 길르는 땅 가지고서나 그거 가지고 오랑캐들하고 싸우고 하느니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태왕과 같이 한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요, 능히 태왕과 같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요, 능히 못한다면 그러면 근수상법이요, 삼가 상법을 지켜. 상법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조상들 대대로 물려받은 건데 내가 함부로 떠나갈 수 없어. 목숨 걸고 지키다가 못 지키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상법을 지켜. 그럴 것이니 대개 나라를 옮겨가지고 보존을 도모하는 것은, 나라를 옮겨서 그런 종묘사직을 보존하기를 도모하는 것, 꾀할도자, 그림도 꾀할도, 보존을 도모하는 것은 권도요. 자, 우리가 육아 경전을 읽다 보면 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권도. 권이 뭐죠? 우리가 권세권이라고 하죠. 권세권. 여기서는 권세의 의미가 아니고 원래 권의 의미는 뭐냐면 저울추라는 뜻이에요. 저울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돼지 잡아서 돼지고기 팔을 때 저울로 달아서 팔잖아요. 그럴 때 저울추를 옮기는 거에 따라서 이게 무게에 따라서 저울추가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권도라는 건 뭐냐면 임기응변을 말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아에서 임기응변을 얘기해? 그런데 육아도 뭐냐면 이 권도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맹자한테 질문해요. 남자가 여자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잡으면 안 되지. 남자는 여자 손 잡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 형수가요 저수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손 잡으면 안 되겠네요? 손만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면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손 잡으면 안 되네요? 근데 맹자가 그런 경우에 손 안 잡는 놈은 그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맹자가 설명하는 것, 그런 경우에 손을 잡아서 구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그런 게 임기응변인 거지. 원래 정도는 뭐예요? 손을 안 잡는 게 정도예요. 그렇지만 안 잡는다고 하면은 이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안 살리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손을 잡아서 구해줘야 한다. 그것을 권도라고 한다. 권도를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권도는 뭘 가장 바탕으로 해야 돼? 임기응변이지만 정도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의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권도인데, 다만 권도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심. 사심이 있으면 그건 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심이 들어가면 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의리를 바탕으로 임기응변을 발휘하면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는 권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권도의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왕이 나라를 옮겨가지고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권도를 행한 거예요. 근데 정도를 지키다가 죽음을 기다려. 정도를 지키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이건 의리요. 아까 얘기했죠. 남자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의리인데, 근데 그렇다고 형수가 물에 빠져 죽는데도 손을 뻗어서 안 하는 것, 그건 의리가 아니지. 그것은 그래서 정도를 지켜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의리니 심기양력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기 능력을 그걸 헤아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헤아려. 그래서 선택해서 그것에 대처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죠. 선택해가지고 권도로 할 것인지 의리대로 할 것인지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대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양씨가 말해서 맹자지어 분공에, 맹자가 등문공에 대해서, 여기서도 개사죠. 처음에 그에게 고하기를 효사이 하시니, 목숨을 바치라고 할 따르면 목숨을 바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하였어. 그러니 그것은 바로 예의 정당한 거예요. 예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른 일이에요. 그러네
그가 등문공이지요. 그가 매우 두려워함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는 약소국인데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서는 언제 쳐들을 줄 몰라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르러서는 태왕의 일로서 주나라 태왕 나라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그런 것으로서 그에게 고해 주셨으니 등문공이죠. 등문공에게 고해 주셨으니 비듣기 하라. 이것도 부득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말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 수 없으시 한 거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왕의 덕이 없는데 떠나가. 태왕은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자기를 따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떠나가도 백성들이 태왕을 따라왔지만 태왕의 덕이 없는데도 떠나가면 민목불중이요. 백성들이 혹 따르지 아니해. 따라오지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망함에 이를 것이니. 나라가 망하는 거지. 드디어 망함에 이를 것이니. 또 뭐뭐만 갖지 못하다. 불약은 비교급이죠. 뭐뭐만 못해요. 뭐냐면 목숨을 바쳐서 하는 그런 것이 나음이 되는 것만 못하다. 예, 목숨을 바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이 태왕의 덕이죠. 내가 군주로서 백성들한테 덕이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태왕의 고사를 따라서 내가 한번 국가를 옮겨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또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한 것을 선택하기를 요청한 거다. 그래서 또 말하되 맹자께서 논한 바를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그것을 본다면 일반 세속인들이 눈으로 본다면 제가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어. 야, 맹자 같은 대학자가 말이야. 기껏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 이게 말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맹자가 말한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치상 할 만한 것은 이 같음에 불과해요. 강대국이 당장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버려두고 거기에 떠나가서 목숨을 보존하서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덕을 쌓았으면 백성들도 다 따라오니까 국가 종묘사직이 유지되지만 내가 덕이 없는데 그 다리에 지켜서 그러면은 지키다 죽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음에 불과해요. 둘 중에 하나인 게 불과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이것마저도 버린다면은 반드시 의진이 한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의진이 뭐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장의와 소진, 합정책과 연행책 여기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확보하려고 조금 빨리 한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뭐냐면 중국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전국시대 상황이 왼쪽으로 보면 저 지금 시안 지역에 지금 이렇게 진나라가 이렇게 진시황의 진나라죠. 옛날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면은 연나라가 있어요. 제비연자 쓴 연나라. 그 밑에 보면은 조나라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여기에 우위나라, 양해왕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우위나라예요. 그 밑에 보면 한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한나라.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나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이렇게 초나라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국제정사가 이렇게 돼서 중국 국제정사가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전국 칠웅이라고 그래요. 전국 칠웅. 중국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때 춘추 시대에는 아까 했던 등나라든 설나라든 굉장히 작은 나라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전국 시대에 오면 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다 집어먹어버려요. 지금 노나라도 없어진 상태, 노나라도. 공자 조국인 노나라도 이미 망한 상태예요. 전국 시대에 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전국 칠웅으로 결정됩니다. 국가가.
그런데 이 진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냐면 중국 저쪽 서쪽 변경 지방에 위치해가지고 농토가 작아. 그러니까 옛날은 국가 경제력이 뭐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냐면 농업 생산력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결정됩니다. 진나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동쪽으로 자꾸 진출해야 돼. 평야가 있는 농토가 있는 이 동쪽으로 계속 진출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경제력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동쪽으로 진출해서 농토가 있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에서 뺏을 수밖에 없어. 예, 진나라 효공 때 와가지고서나 누구를 등용을 하냐면 상항이라고 하는 법가를 등용을 해요. 예, 상항이 와가지고서는 국가 일대 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자 귀족들, 왕자들, 귀족들 기득권 포기해라. 그러고 나서 모든 국가는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을 한다. 귀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봐주는 거 없어.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면 그 상황이 와가지고서나 자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딱 하나 뭐냐? 농사를 열심히 져서 생산을 많이 해. 그 사람한테 막 포상을 해.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머리를 많이 펴. 그래도 공을 세웠어. 그러면 포상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포상을 해주고 등급 올려주고 관작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업을 열심히 해가지고서나 국가에 기여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 나가서 그래서 적군을 많이 베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전부 진나라라고 하는 국가 전체가 다 그러한 부국강병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나라가 진나라 하나라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소진이라고 하는 유색액이 등장을 합니다. 소진이 누구냐면 기국자라고 하는 그 당시 유세학의 권위자한테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기국자라고 하는 권위자한테 가서 공부해가지고 사람 심리를 꿰뚫어서 제후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서 지금 진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당신 나라도 필요한 게 뭔가요? 그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그런 그 유세학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그래서 요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당신들끼리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십시오. 그 러시아가 지금 강성해지니까 러시아가 자꾸 지금 항구를 찾아가지고 저쪽 어디야 서쪽으로 계속 진출하니까 유럽이 뭘 구성을 했어요? 나토라고 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구성했잖아요. 그거 똑같아. 소진이 이제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나라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그러면 진나라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나라를 만약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면 연합군을 구성해서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말을 전부 듣고서나 심지어는 육국 상인을 주었다. 소진한테 육국 재상의 도장을 주었다. 맡겼다. 그럴 정도로 권력을 주어요. 그랬더니 진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등용을 하는 거예요. 장의는 소진과 같은 선생 밑에 기국자랑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장의가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나라로 가는 거예요. 진나라 똑같은 조나라 사람들이야. 소진이나 장이나 똑같은 조나라 사람들인데 진나라로 가가지고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을 하나씩 내가 설득을 할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느냐? 조나라에 가서는 당신들이 집단안보 체제를 구성해봤자 각 나라의 이해득실이 달라. 그래서 당신 나라, 조나라가, 진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잖아? 연합군이 절대 안 돼.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당신하고 진나라하고 따로 조약을 맺어. 그러면 진나라가 당신네 나라는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안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가를 보존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가로로 한다 해서 가로횡자에서 연횡책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연나라 가서는 연나라 당신네 나라하고 진나라하고 따로 조약을 따로 맺어. 여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소진이 처음에 구상했던 종횡 합종책 합종이라는 건 세로잖아. 이렇게 다 세로. 제 나라만 옆에 있지 세로로 이렇게 돼 있다네. 세로종자 써서 합종. 그렇게 해서 진나라 대하는 게 소진의 합종책. 그 다음에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장의가 들고 나오는 게 연횡책. 진나라하고 이렇게 가로로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호 조약을 맺으면 돼. 그렇게 해서 그것이 깨부서져서 결국은 진나라가 나중에 진시황 때 와서 어떻게 되죠? 천하를 통일하잖아. 그것이 장의의 그런 연횡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제질서나 중국 전국시대의 국제질서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국이 지금 자꾸 강성해지잖아요.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미국 구상은 뭐예요? 야, 니들끼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집단안보 체제. 그건 막 저기 태평양 지역 인도, 호주 뭐 해가지고잖아. 그 집단안보 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합종 연행이 지금 막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국제질서에서.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여기 있는 좌구명이 쓴 좌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사실이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조선조 시대나 이럴 때 국가를 경영하고 또 장군이 돼서 전쟁터에 국가의 방위를, 국가의 간성이 돼서 그 방위를 담당하고 할 때는 좌구명의 춘추 좌전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제질서나 그때의 국제질서는 하등 차이가 없어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뭐 사람을 안 죽이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는 거 보셔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그 사람 목숨을 봐주고 하는 게 없어. 똑같아요, 옛날이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 계책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소진이나 장이나 소진이 주장했던 그런 연행책, 합종책을 하는 거 반대 그걸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국가가 보호를 받느냐? 결국은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다 망했지. 그래서 무릇 이 일을 할 때에 옳음을 구하고 공을 세우려 할 때 성공을 구해서 지모의 마력적인 것, 꾀를 부리는 것, 지모의 마력적인 것에서 꼭 그렇게 하려는 기필한 것을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천류의 발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이치의 발음 그걸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비성현지도라 성현의 도가 아니다. 그거 지금 얘기한 거 맹자에서. 자, 좀 이해가 하시나요? 네. 여기서 만약에 소진과 장의 합종체가 연행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밑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를 연수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다른 건 몰라도 국파산화제는 들어봤죠. 국파산화제는 두보시 중에서도 가장 백미에 속하는 시에 속해요. 두보가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이 뭐죠? 알록산. 안사의 난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알록산의 난이라고도 하죠. 안사의 난하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그러죠. 알록산의 뒤를 이어서
그 반란을 계속 이어갔던 사사명이 있어요. 그래 두 개를 합쳐서 안사의 난 또는 하나만 해서 알록산의 난이 돼요. 두 분은 평생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200은 호방스럽게 살았어요. 200은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두 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당현종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조책을 써요. 분조책. 자기 아들 숙종한테 야 너 임금 올라가. 너도 임금이고 나도 임금이다. 그러잖아 둘이 이제 대항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보가 숙종한테 현종의 아들인 숙종 조정으로 지금 가서 국가에 이제 나도 이제 반란에 대비해서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벼슬 하면서 국가에 기여를 해야겠다. 찾아가다가 반란군한테 잡혔어요. 반란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장안성에 이제 이렇게 구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때 지은 시가 이 춘망이라는 거예요. 춘망은 봄날의 소망, 봄날의 바라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거 보면은 자, 시는 이게 보면은 국파산하제 아주 이 구절 5글자에서 이미 이 시의 품격은 결정된 거예요. 저도 시를 짓지만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안 나. 국가는 파산했어. 국가는 망했어. 국가는 지금 행편없이 지금 파괴가 됐어. 국가는 파괴가 된데 산하는 있어. 산과 하천, 강산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강산은 그대로 있구나.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서 국가 조정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말할 정도로 온 백성들은 삶은 피폐를 하고 그냥 다 길에서 그냥 굶어 죽고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는 망했는데 어쩌자고 이 강산은 그대로 있는겨. 근데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지금 장안성 성에는 봄이 왔는데 초목이 깊다는 것은 무성이요. 나라가 망했으면 초목도 같이 그냥 시들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국가는 망했는데 강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갇혀있는 도성에 봄이 왔는데 그 봄에는 초목마저도 무성하네. 아주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멋있게 그려낼 수가 없죠. 감시와 천루예요. 시국을 느꼈어. 지금 시국이 알록산에 난 이 시국을 딱 느끼고 있어. 느끼니까 화천루예요. 꽃을 보고도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꽃을 보면은 꽃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꽃을 봤는데 이 시국을 느끼니까 꽃을 보고도 눈물을 뿌리게 돼요. 꽃을 보면 웃음을 짓고 야 꽃이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데 꽃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 한별조경시며 이별이 한스러워. 저기 지금 두 번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숙종한테 그 조정으로 가기 전에 가족들을 부주라는 데로 먼저 보내. 피난을 보내. 야 거기 가 있어. 그러면 나는 저기 숙종한테 가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칠 거야. 가족들은 거기 가 있어. 그러다 가족을 보냈어. 그래서 그 이별을 한 거야. 이별이 한스러우니까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래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야 꾀꼬리가 아름답게 노래하네. 이렇게 노래소리로 알아들이는데 새소리만 듣고도 아주 마음이 놀래요. 그런데 시국상황은 어떠냐. 봉화는 연사머리야. 국가 위기 상황이 맺히면 봉화가 막 오르잖아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땠어요? 국가 봉화가 막 계속 서울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봉화가 3개월 동안 연이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3개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지. 막 알록산의 반군들이 지금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봉화는 3개월을 연이어요. 가서는 저만금이라. 가서는 뭐냐면 집에서 오는 편지예요. 오늘날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잘 있냐 하고 전화를 하지만 옛날에는 편지밖에 없어요. 그 편지가
만금, 돈 만금이면 엄청난 값어치, 엄청난 값어치에 해당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오는 편지가 그만큼 반갑고 귀한데 잘 올 수 있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만금의 돈을 써도 이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알록산이 난이 나가지고 반군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내 집으로 보내고 집에서 오는 편지를 주고받는 안부를 정하는 그런 편지마저도 만금의 값어치에 해당할 정도로 그런 시국 상황이에요. 그래서 흰머리를 이제 두보도 이제 늙어가지고 머리를 이제 흰머리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렇게. 흰머리를 긁을 조자예요. 흰머리를 긁었더니 더욱 머리가 짧아져. 흰머리를 긁으니까 머리가 짧아져. 그랬더니 호녀 불승잠이라 온통 빈혈을 이기지 못하려 하네. 남자들도 옛날에 어떻게 하나요? 상투를 꽂고 그러고서는 그 상투를 고정시키려고 묶어매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비녀 같은 걸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아지니까 상투 꽂기도 어려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구는 어떤 뜻이에요? 두보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두보가 너무나 힘들고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는 그 두보의 시 중에서도 아주 백미에 속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 중에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두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시성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시인 세 사람을 얘기할 때 시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의 신선 이태백. 시성, 시의 성인이다 두보. 그 다음에 시불 왕유 그랬죠. 왕마힐 왕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보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보의 시를 시사라고 그래요. 시로 쓴 역사다. 두보의 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나타냈어요. 국가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그 당시 두보가 살았던 그 당나라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 그것을 잘 표현해서 시사라고 그래요. 두보의 시를. 근데 이백의 시는 주로 뭐예요? 이백은 술과 달의 시인이에요. 술 먹고 달을 쳐다보고, 꽃을 보고 술 먹고, 그 아주 호방스럽게 살았어. 아주 진짜 멋지게,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애들 말대로 멋지게 살다 간 것은 이백이고, 두보는 고민해.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두보의 시는 수도 없는 태고 과정이 갔죠. 이백은 그냥 일필해지로 딱 시를 한번 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두보는 시를 쳐놓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에도 고치고 한 달 후에도 고치고 1년 후에도 고치고 태고를 수도 없이.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모두가 다 두시언해를 거의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조 초에 국가에서 두시언해라는 책을 만든 이유가 조선조 선비들은 두보의 시를 전부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두시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보는 민족의식도 있고, 두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두보는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유학적인 그런 가치도 시에 담아내고. 그러니까 시인들 중에서 가장 유학 이념에 가장 가깝게 시를 쓴 게 두보예요. 그래서 조선조에 두시언해라고 하는 언해분을 국가에서 만들 정도는 그것은 그만큼 두보가 조선에 와서 존중을 받았다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두보의 시 중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에 속하는 시가 여기입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더라도 국파산화제만큼은 기억하셔야 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국파산화제.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이 시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실만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와 같이 저는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문사초를 다 한다고.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한문 문구를 해석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역사가 나오면 역사적인 배경, 문학이 나오면 문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철학, 성리학과 같은 그런 철학이 나오면 왜 이 철학에서는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가 번잡할 수 있어요. 일관되게 쭉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번잡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쓰세요. 다 같이 우리 선생님께 다 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